자, 암세포.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빌헬름 라이히라는 인물의 어떻게 보면 주류는 아닌 이론인데요. 이 이론을 따라서 암의 진짜 기원을 파헤치는 뭐랄까 한편의 세포 탐정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과학계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온 근본적인 미스터리죠. 그리고 라이히는 자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6단계의 수사 과정입니다. 먼저 세포 자체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부패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지, 그리고 왜 세포가 질식 상태에 빠지는지 알아볼 거고요. 이어서 죽음의 입자라는 범인을 지목하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오작동하는지, 마지막으로 유전 문제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수사 단계입니다. 라이는 기존 과학이 암의 기원을 계속 놓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관찰 방법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면서 아주 조화롭게 기능하잖아요. 근데 암세포는 완전히 딴판입니다. 완전히 야생 상태처럼 제멋대로 움직이고 주변 조직을 막 파괴하죠. 아니, 어떻게 멀쩡하던 세포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걸까요? 그 중간 과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미스테리였죠. 라이히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기존 의학계는 세포를 포르말린 같은 걸로 고정하고 염색해서 봤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상태로만 관찰한 거죠. 게다가 2000배 이하의 낮은 배율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가 없었다고 봤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암 환자의 침이나 혈액처럼 살아있는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라이는 관찰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살아있는 암 환자의 폐 가래를 고배율로 들여다봤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.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메바처럼 막 움직이는 세포들이 조직이 붕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. 아니, 그러면 이 원생동물 같은 암세포는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이제 라이가 밝혀냈다고 하는 암세포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비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이 비온이라는 건 생체 조직이 붕괴될 때 나오는 아주 작은 에너지 주머니 같은 거예요. 라이히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. 연못에서 풀이 썩을 때 아메바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죽어가는 조직에서 나온 이 비온들이 모여서 암세포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. 이 과정이 총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은 병든 조직이 무너지면서 나온 이 비온들이에요. 얘네들이 막 서로 뭉치고 그 주위로 막이 생겨요.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형질로 변하고 점점 곰봉 모양이 되더니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변을 막 파고드는 그 아메바 같은 암세포로 딱 완성이 되는 거죠. 이건 기존 세포가 잘못되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. 오히려 거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겠죠. 아니, 애초에 멀쩡하던 건강한 조직은 도대체 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걸까요? 무엇이 이 모든 끔찍한 과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걸까요? 그 답을 이해하려면 라이히의 아주 독특한 비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그는 세포 분열을 일종의 세포의 오르가즘이라고 봤어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이 자연스러운 에너지 방출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개념이 바로 다음 단계의 핵심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만성적인 신체 수축 상태입니다. 라이히는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늘 긴장하고 수축된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. 이런 만성적인 수축이 계속되면요, 몸의 특정 장기로 가는 에너지 흐름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. 결국 그 장기는 산소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. 세포의 몸통,
그러니까 원형질은 질식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 중심부에 있는 핵은 아직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. 이 핵은 이 상황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마치 공황 발작을 일으키듯이 미친 듯이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. 핵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. 결국 핵은 죽어가는 몸통은 내버려 두고 혼자서 광적으로 분열을 시작해요. 이 혼란스러운 과정은 세포 전체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리고 바로 이 파편들이 암세포의 재료가 되는 비온 덩어리가 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암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그 빠른 분열이라는 건 원인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포의 마지막 몸부림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, 빌런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라이히는 암을 유발하는 아주 특정한 인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거든요. 그 이름은 바로 T간균입니다. 여기서 T는 독일어로 죽음을 뜻하는 토드에서 따온 건데요. 이 입자들은 단백질이 썩을 때 생겨나는데 라이히는 바로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T간균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항상 생겨난다고 해요. 그럼 차이가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건강한 사람은 라이히가 오르곤 에너지라고 부른 강한 생명 에너지가 있어서 T간균이 생기는 족족 다 파괴해버려요. 하지만 암에 걸리기 쉬운 기력이 쇠한 사람은 이 에너지가 너무 약해서 T간균을 파괴하지 못하는 거죠. 결국 몸 안에서 T간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라이히 이론의 가장 놀랍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직관에 반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. 바로 암세포의 진짜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라이히의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에요. 암세포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 질병에 맞서 싸우려던 우리 몸의 결함 있는 방어가 낳은 뜻밖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이 군대 비유를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. 죽음의 입자인 T간균, 즉 적군이 약해진 조직에 나타나면요. 우리 몸은 방어를 위해 생명을 주는 피해 비온이라는 건강한 비온, 즉 아군을 그곳에 대량으로 보냅니다. 그런데 이 반응이 너무 공황적이고 무질서한 거예요. 너무 급하게, 너무 많이 모인 이 아군 비온 덩어리가 통제를 잃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조직화되면서 암세포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.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그렇다면 암이 가족력, 그러니까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라헬 씨는 기존의 유전설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. 그는 T간균을 주사한 어미 쥐에게서 태어난 새끼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암에 걸려 있는 걸 관찰했어요. 이건 암 유전자가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죠. 어미의 혈액 속에 있던 T간균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직접 감염된 것이라고 봤습니다. 즉, 암의 가족력이라는 건 유전병이 아니라 일종의 태내 감염이라는 겁니다. 나이의 이론을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만약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암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멀쩡했던 세포를 붕괴시키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오작동하게 만든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라면 어떨까요? 이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암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.